여러분, 어서 오세요. 바쁜 하루 중에도 이렇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한서영의 헤드셋에 첫 번째 콜이 들어왔거든요. 네, 고객님. 오호텔레콤 상담원 한서영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짜고짜 욕설이 쏟아졌어요.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는 거였는데 사실 고객의 착오였죠. 하지만 서영은 끝까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고객의 목소리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결국엔 그쪽이 친절해서 참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옆자리 신입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런 분 상대하시면 진짜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받지. 근데 받아도 별 수 없잖아. 일이니까. 서영은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손은 자연스럽게 책상 한쪽에 낡은 갈색 노트를 향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 들어온 컴플레인 중 특이한 패턴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거였죠. 같은 제품군에서 반복되는 불만이 있었는지도 함께요. 이 노트는 서영이 입사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써온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본인이 받은 욕을 잊지 않으려고 일종의 분풀이로 시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요금제에서 클레임이 몰리는지, 어떤 시즌에 특정 단말기 불만이 폭증하는지, 심지어 어떤 지역 고객들이 유독 해지를 많이 하는지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니 노트는 7권이 되었더라고요. 한 선배는 그거 왜 정리하세요? 회사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신입의 질문에 서영은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본인도 명확한 답은 없었거든요. 그냥 억울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면 이상하더라고. 오후가 되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팀장이 처음으로 부서원들과 마주하는 자리였죠.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서원들의 업무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서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팀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셀 수도 없었으니까요. 퇴근 무렵 휴게실에서 잠깐 쉬던 서영에게 동료 하나가 다가왔어요. 서영 씨, 그거 알아요? 다음 달에 업계 세미나 있다던데. 우리 회사도 몇 명 참석한다고. 그래요? 저랑은 별 상관없는 자리겠죠. 별 생각 없이 넘긴 말이었지만 그 세미나는 나중에 서영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가 될 거였어요. 물론 지금의 서영은 전혀 알지 못했죠. 퇴근길 서영은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를 샀어요. 혼자 살게 된 지 3년째였는데 저녁마다 간단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이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영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들어온 컴플레인 중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같은 모델의 단말기에서 배터리 불량 신고가 이번 주만 벌써 5건째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던 게 떠올라 이전 노트를 뒤져봤죠. 역시나 2달 전에도 똑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신고가 몰렸던 기록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결함 있는 거 아닐까? 서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회사에 보고할 마음은 없었어요. 예전에 한 번 비슷한 의견을 냈다가 내가 뭘 안다고라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노트를 덮고 자리에 누운 서영은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특별하게 봐주지 않는 하루. 그저 컴플레인을 받아내는 막내 취급의 하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노트가, 그리고 다음 달 있을 그 세미나가 서영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는 사실을 지금의 서영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에도 출근길은 똑같았어요. 지하철 2정거장을 더 가야 했고 환승역마다 사람들에 밀려 정신없이 내려야 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더 많은 콜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서영은 헤드셋을 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전 내내 비슷한 패턴의 컴플레인이 이어졌어요.
단말기 배터리 문제로 화가 난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매뉴얼대로 응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죠. 이거 분명히 뭔가 있는데.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분식집에 갔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누군가 요즘 부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새 팀장이 실적 압박이 심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그러게요. 괜히 이상한 데 불려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서영은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며칠 뒤 자신의 이야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서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영 선생님. 컨설팅 인재팀입니다. 다음 달 업계 세미나 관련하여 잠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서영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스팸이겠거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문자가 진짜였다는 사실을 서영은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문자는 서영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팸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신 번호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컨설팅 회사였거든요. 진짜였나? 하지만 서영은 굳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8년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컨설팅 회사가 연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였어요. 그날도 출근하자마자 콜이 폭주했습니다. 이번엔 요금제 변경 관련 불만이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 새로 출시된 요금제 안내가 불충분했다는 거였죠. 서영은 점심시간에 다시 노트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선배님, 그거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패턴을 다 기억하세요? 신입 직원 지수가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서영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적어두는 거야. 봐봐. 이게 지난달 데이터고 이게 이번 달 거거든. 신규 요금제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이 몰리더라고. 지수는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이거 회사에 보고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팀이나 상품 기획팀에서 이런 데이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번 비슷하게 말했다가 욕만 먹었어.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서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노트를 덮었죠. 그날 오후 부서에 새로 부임한 팀장이 직원들 책상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화 명목으로 업무 자료들을 살피겠다는 거였어요. 서영의 차례가 되자 팀장은 책상 위 낡은 노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업무에 참고하려고요. 팀장은 노트 한 권을 집어들고 휙휙 넘겨봤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영이 적어놓은 메모 중 이번 요금제는 설명이 부족해서 고객들이 화내는 게 당연함이라는 문장이었죠. 이거 본인이 쓴 거예요? 네, 그냥 제 생각을 적은 거고요.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노트를 내려놓고 다음 자리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서영은 뭔가 깨름칙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퇴근 무렵 서영의 휴대폰에 또 한 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한서영 선생님, 지난번 연락드린 컨설팅입니다. 통신업계 고객 데이터 분석 관련 프로젝트로 협업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통화 가능하실까요? 서영은 이번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자신이 정리해온 노트가 떠올랐던 거죠.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요. 동시에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멸치볶음 재료와 계란 한 판을 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팀장의 표정과 컨설팅 회사의 문자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노트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서영은 애써 불안을 떨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노트가 곧 자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동시에 자신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갈 다리가 될 거라는 사실도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팀장이 회의실에서 다른 관리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서영 쪽을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오전 업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어요. 콜이 끊이지 않았고 서영은 익숙하게 응대를 이어갔죠. 그러다 점심시간 직전 팀장이 서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서영 씨, 그 노트들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회의 자료로 참고하고 싶어서요. 서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노트 7권을 건넸어요. 팀장은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저 본인의 업무 방식이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회의실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한 토막이 서영의 귀에 걸렸습니다. 이거 보면 회사 욕하는 내용이 꽤 많은데요. 그러게요. 이대로 두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어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도 설마 본인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부서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받은 컨설팅 회사와의 첫 통화가 끝나자마자 서영의 휴대폰에는 인사팀에서 보낸 면담 요청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인사팀 면담 요청 메시지를 받은 순간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면담 일정은 이틀 뒤였는데 그 사이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서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어제 회의실에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평소대로 하자. 서영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요.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오전 업무 중에도 평소처럼 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컨설팅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담당자였어요. 한서영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통신업계 여러 곳의 고객 불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정리해 두신 자료가 있다면 저희 쪽에서 정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서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게 지금 그 자료를 회사에서 가져가서 제 손에 없어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정리하실 수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이런 현장 데이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서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쌓아온 기록을 누군가는 그저 위협적인 비방으로 봤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가치 있는 자료로 봤죠. 그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서니 팀장과 인사팀 과장이 미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영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한서영 씨, 여기 적힌 내용들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과장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신규 요금제 설명 불충분, 고객 불만 당연함이라고 적힌 부분이었어요. 이게 회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그냥 업무 개선을 위해 제가 느낀 점을 적어둔 거예요. 실제로 그 시기에 같은 불만이 몰렸었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면 직원이 회사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서영은 답답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그냥 데이터예요. 어떤 시기에 어떤 불만이 몰리는지, 그게 반복되는지를 본 거고요.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 순간 서영은 깨달았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요. 자신의 설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던 거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서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영은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퇴근길 서영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욕을 먹어가며 버텨온 시간이 결국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동시에 낮에 받은 컨설팅 회사의 전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장 데이터를 가치 있게 본다는 그 말이 면담에서 들은 차가운 말들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서영은 저녁도 거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컨설팅 회사 담당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죠. 혹시 다음에 시간 괜찮으실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언제든 좋습니다. 선생님 편한 시간 알려주세요. 서영은 그 답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회사 안에서는 점점 좁아지는 자리를 느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점점 열리는 문을 느꼈죠. 그 둘을 동시에 느끼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서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조차 인사만 짧게 건넨 뒤 빠르게 자리를 떠났죠. 지수만이 변함없이 서영의 옆을 지켰습니다. 선배님, 다들 왜 저래요? 무슨 소문이라도 난 거예요?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마. 서영은 그렇게 말했지만요. 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인사위원회 면담 이야기가 부서 전체에 알려진 게 분명했죠.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거리를 두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 서영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가 잠깐 바람을 쐈어요. 핸드폰을 꺼내 컨설팅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회사 안에서 느끼는 차가움과는 정반대의 따뜻함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어쩌면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 서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옥상 난간의 기대 도심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이었어요. 약속한 날 서영은 퇴근 후 컨설팅 회사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카페였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단정한 차림의 담당자가 먼저 손을 흔들며 알아봤습니다. 한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아준입니다. 명함을 건네받은 서영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신 3사 모두를 대상으로 고객 불만 데이터 기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현장 데이터는 회사 내부에서 정식 보고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본사 차원의 거시적인 지표만 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8년 동안 직접 정리하신 자료라면 저희한테는 정말 귀한 거예요. 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실 지금 그 노트가 회사에 압수된 상태고요. 저도 인사위 면담까지 받았어요. 회사 비방 자료라는 식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김아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데이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럼 혹시 제가 이직을 생각한다면 그쪽에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서영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아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식 채용 절차는 거쳐야 하지만요.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실 수 있다면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어요. 카페를 나서며 서영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점점 의심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죠.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됐거든요. 다음 날 출근하니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영을 다시 불렀어요. 한서영 씨, 어제 인사팀에서 추가 검토가 끝났어요.
노트 내용 중에 회사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패턴을 정리한 거라고요. 한서영 씨 의도는 모르겠지만요. 작성된 문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인사팀 입장이에요.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본인이 쌓아온 기록 때문에 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거였죠. 그날 저녁 지수가 조심스럽게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 노트 얘기를 괜히 다른 사람한테 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시기가 안 좋았던 거지. 서영은 지수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까지 함께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퇴근길 서영은 김아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정식으로 채용 절차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회사 상황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준비되시면 보내주세요. 답장을 받은 서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다져온 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이력서를 새로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자신의 기록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곳에서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말이에요. 이력서를 쓰다가 서영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지난 8년의 경력을 한 줄씩 정리하다 보니 새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버텨왔는지가 보였거든요. 입사 첫 해 처음 받았던 폭언, 3년 차에 처음으로 컴플레인 노트를 쓰기 시작했던 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7권의 기록까지. 이걸 이렇게 끝낼 순 없지. 서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그동안 정리해둔 패턴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노트는 이미 회사에 압수됐지만요. 큰 흐름은 본인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결함이 잦았던 단말기 모델, 불만이 몰리던 요금제 출시 시기, 유독 해지율이 높았던 지역까지. 서영은 새 파일을 열어 기억나는 내용을 하나씩 다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원본 노트는 없었지만요. 8년의 기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새벽 1시가 넘도록 키보드를 두드리던 서영의 얼굴엔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영은 평소보다 정장에 가까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마지막까지 본인의 태도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회의실에는 팀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처음 보는 임원 한 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들어서자 분위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서영 씨, 오늘 자리는 지난 면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작성하신 노트의 내용 중 일부가 회사 정책과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직원이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더불어 그런 내용을 8년 가까이 별도로 정리해온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서영은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정리한 건 고객 불만의 패턴이었어요. 어떤 제품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불만이 몰리는지, 그게 반복되는지를 본 거고요. 회사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가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니까요. 그 한마디에 서영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의미가 없다는 걸요. 8년의 진심이 단 한 줄의 결론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서영 씨께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절차상 부당해고로 분류되지 않도록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로금 등의 조건은 별도로 안내드릴 겁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온 사람에게 회사는 단 며칠 만에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시면 검토하고 서명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영의 발걸음은 의외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묘하게도 해방감을 줬거든요. 자리로 돌아오니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됐어요? 그만두기로 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8년을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괜찮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려고. 서영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퇴근길 서영은 김하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권고사직 통보받았어요. 정식으로 절차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저희 쪽 절차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면접 일정 잡아드릴게요. 서영은 그 답장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며칠 만에 정리되는 허무함이 있었어요. 동시에 새로운 문이 빠르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겹쳐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빈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처음 노트를 펼쳤던 그날, 자신이 이런 결말을 맞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다고요. 하지만 그 노트가 결국 자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였는데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연락을 못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냥 오늘 회사 그만뒀어. 뭐? 갑자기 왜? 서영은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트 이야기, 인사위 면담, 그리고 권고사직까지요. 한참을 듣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많이 속상하지 않아? 속상하긴 한데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해. 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 이제는 좀 다른 곳에서 시작해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난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출근할 콜센터가 없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 같은 감정도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면접 날 아침 서영은 오랜만에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컨설팅 회사 사무실은 콜센터와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조용한 사무 공간,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 분석 자료를 들여다보는 직원들. 김하준이 먼저 나와 서영을 맞이했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노트북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한서영 선생님, 자료를 보니 콜센터에서 8년간 근무하셨고 별도로 고객불만 데이터를 정리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셨나요? 서영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단말기 배터리 불량이 특정 시기에 몰렸던 패턴이 있었어요. 신규 요금제 출시 직후 항상 반복되던 항해 폭증도 있었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해지율이 유독 높았던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영의 설명을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데이터를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랍네요. 저도 몇 번 보고하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면접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혹시 본인이 정리한 데이터가 결국 본인을 퇴사로 이끌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억울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 데이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고 생각해요. 같은 능력을 이번엔 의심받지 않는 곳에서 쓰고 싶습니다. 며칠 뒤 합격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김하준의 전화를 받은 순간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식으로 합류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한서영 선생님.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서영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8년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노력이 드디어 정당하게 평가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옛 회사 콜센터는 조용한 동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영이 떠난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 전담 업무가 다른 팀원들에게 분산됐는데 다들 익숙하지 않은 일에 진땀을 빼고 있었거든요. 이거 예전엔 한서영 선배가 다 정리해줬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노트도 없고 누구도 그렇게 꼼꼼히 안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팀장은 그제야 서영이 해왔던 일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만 접수가 아니라 회사가 놓치고 있던 데이터를 누군가 혼자서 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죠. 지수는 서영이 떠난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길 서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님 잘 지내세요? 여기는 선배님 빠지니까 진짜 티가 많이 나요. 다들 이제야 알아채는 것 같아요. 서영은 그 문자를 받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위로가 되는 문장이었거든요. 고마워 지수야. 너도 잘 지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새로운 사무실 책상에 앉은 서영은 처음으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8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입사 첫날 김아주는 서영에게 작은 노트북과 함께 새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서영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빈 문서를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손끝으로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죠. 8년 동안 갈색 노트에 손으로 적었던 습관이 이제는 깨끗한 디지털 화면 위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다가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서영 선생님이시죠? 통신업계 데이터 정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쪽 자료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새 회사에서의 두 번째 주 서영은 본격적으로 첫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오호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의 고객 불만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서영의 기억 속 패턴들이 하나둘씩 보고서 형태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요금제 출시 후 평균 12일 안에 항의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안내 부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회의실에서 서영의 발표를 들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정확하네요. 저희가 외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디테일이 안 나왔거든요. 서영은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내가 뭘 안다고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파보라는 격려가 돌아왔죠. 한편 옛 회사 오호텔레콤의 분위기는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늘 지적했던 단말기 배터리 결함 신고가 다시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엔 단순 신고를 넘어섰어요. 일부 고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 글을 올리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비슷한 패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기록해둔 거 없나? 신임 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서영 선배가 그런 거 다 정리해놨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팀장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노트는 이미 압수되어 어딘가 캐비닛 속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대로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단말기 결함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며칠 후 서영은 새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서영 선생님, 콜센터에서 일하실 때는 이런 분석 업무는 안 하셨던 거죠? 네, 그냥 전화 받고 응대하는 게 주된 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식으로 다뤄본 적은 없었네요. 근데 완전 적성에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 보니까 진짜 꼼꼼하시더라고요. 서영은 그 말에 옅게 웃었습니다. 8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퇴근길 서영은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 진짜 안 좋아요. 그 단말기 문제 또 터졌는데 아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선배님 노트만 있었어도. 서영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들었어. 안타깝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곳을 떠난 게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확신도 함께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새 노트북을 열어 다음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말기 결함과 관련된 더 깊은 분석이었는데요. 묘하게도 그 데이터의 중심에는 오호텔레콤의 사례가 가장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영의 손끝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를 떠난 입장에서 굳이 옛 회사의 문제를 깊게 파고들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거든요. 문득 8년 전 처음 노트를 펼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억울함을 풀어내려는 작은 습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작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땐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지금은 다들 이걸 기다리고 있네. 서영은 작게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영은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요. 자려고 누운 서영의 머릿속에는 지수의 마지막 문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배님 노트만 있었어도 라는 문장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옛 회사 전체가 느끼고 있을 뒤늦은 후회처럼 느껴졌거든요. 서영은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오호텔레콤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오호텔레콤 특정 단말기 배터리 결함 은폐 의혹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 깔렸어요.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오호텔레콤이 판매한 일부 단말기에서 배터리 발열 및 폭발 위험이 보고됐으나 회사 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고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은 출근 준비를 하다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요. 실제로 보도가 나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같은 시각 오호텔레콤 본사는 비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죠.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던 문제입니까? 대표이사의 질문에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콜센터 쪽에서 비슷한 신고가 꾸준히 들어왔던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정식 보고서로 올라온 적은 없어서. 그럼 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전에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하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인사조치 과정에서 압수됐고 이후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직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죠. 회사가 스스로 내쳤던 사람이 사실은 이 모든 위험을 가장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콜센터는 그날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환불 요구, 항해, 일부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항해 전화까지 쏟아졌어요. 지수는 정신없이 코를 받아내며 문득 서영이 떠올랐습니다. 선배님이 있었으면 진짜 이런 상황 미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퇴근 후 지수는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뉴스 보셨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회사가 뒤늦게 그 노트 다시 찾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다들 괜찮아? 다들 정신없죠. 근데 다들 똑같이 얘기해요. 선배님이 진짜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였다고요. 전화를 끄는 서영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묘한 씁쓸함이 동시에 차올랐거든요. 8년 동안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경고가 결국 가장 나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다음 날 서영이 다니는 컨설팅 회사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아준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영을 찾아왔어요. 한서영 선생님, 오호텔레콤 쪽에서 저희 쪽에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번 사태 수습 관련해서요.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묘한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이 떠난 회사의 문제를 이제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선생님만큼 그 회사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그 시간을 부정당했던 며칠의 기억도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맡겠습니다. 김아준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회사 쪽에서도 선생님 이름을 직접 언급했어요. 그쪽 담당자가 예전에 비슷한 자료를 정리했던 직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서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땐 내쳤던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정식 계약으로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진행하시는 거니까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빈 화면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란에 오호텔레콤 단말기 결함 분석 보고서라고 적어 넣는 손끝이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왔다는 확신이 차올랐거든요. 미팅날 서영은 컨설팅 회사 대표단과 함께 오호텔레콤 본사로 향했습니다. 8년을 다녔던 회사였지만요. 외부 컨설턴트로 다시 들어서는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영은 낯익은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결정했던 인사팀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처음 발견했던 그 팀장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서영 선생님? 인사팀장이 먼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영은 차분하게 명함을 건넸어요. 네, 지금은 오호컨설팅 소속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팀장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서류만 만지작거렸어요. 인사팀장은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영은 짧게 답하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해온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단말기 배터리 결함은 사실 1년 반 전부터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특정 생산 배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계절적 요인과 사용 시간대까지 겹치면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구조였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자료에도 이미 기록돼 있던 내용입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인사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자료, 지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원본은 회사에 압수되어 제 손에 없죠.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었고, 새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가 빼앗아갔던 건 종이 노트였을 뿐이었어요. 그 안에 담긴 능력과 기억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거든요. 미팅이 끝난 후 인사팀장이 서영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한서영 씨,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저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그냥 변명이겠죠. 서영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쯤 나올 법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받는다고 그때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이번엔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서영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차올랐어요. 8년 동안 증명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회사 사람들 표정 다 봤어요. 완전 굳어있던데요. 그러게. 좀 묘했어. 솔직히 좀 짜릿하지 않으셨어요? 선배님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거잖아요. 서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짜릿하다기보단 그냥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느낌이야. 전화를 끄는 서영은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단계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결함을 분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가 놓쳤던 시스템적 문제를 짚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완성되는 순간 옛 회사와의 마지막 장이 열릴 거라는 걸 서영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회의실에서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팀장의 떨군 고개, 인사팀장의 더듬거리는 사과, 8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작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표정을 바꾸고 있었다는 게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서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옛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고요. 8년 동안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목소리가 이제는 정식 보고서라는 형태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될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서영의 화면에는 처음으로 권고가 아닌 제안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결론을 제시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 사실이 서영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 발표 날 서영은 컨설팅 회사 대표단과 함께 오호텔레콤 대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인사팀장과 팀장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직접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단상에 서서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 단말기 결함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 이미 존재했던 경고 신호를 시스템적으로 무시한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지난 8년간 콜센터에서 수집된 고객 불만 데이터는 특정 시점마다 명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단 한 번도 정식 보고 체계 안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영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오히려 이 데이터를 정리했던 직원은 그 행위 자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외부에서 다시 분석했어요. 그 결과 회사가 놓쳤던 위험 신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회사의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대표이사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서영입니다. 서영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영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제안은 현장 데이터를 정식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는 데이터를 만든 사람을 의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뒤 대표이사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영 씨, 회사를 대표해서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제안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8년 동안 증명하지 못했던 것을 단 한 번의 발표로 모두에게 명확히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영은 오랜만에 지수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를 시켜놓았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진짜 멋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표정 봤어야 했는데 나도 좀 떨렸어. 근데 이상하게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더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컨설팅 일 하실 거예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려고. 이번엔 누구도 내 노트를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정리해 보려고. 저녁을 마치고 헤어지는 길 지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그 노트 지금도 쓰세요? 서영은 가방에서 작은 새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8년 전 처음 쓰기 시작했던 낡은 갈색 노트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당연하지. 이게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걸 어떻게 그만두겠어.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작게 한 줄을 적어 넣었어요. 이제는 의심받지 않고 인정받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8년 전 그 어두웠던 밤보다 훨씬 환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은 오호텔레콤으로부터 정식 안내를 받았습니다. 콜센터 내에 현장 데이터 분석 전담팀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 자리에 지수가 첫 담당자로 추천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지수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지수야. 이제 너도 의심받지 않고 마음껏 정리해. 내가 못 받았던 인정, 내가 제대로 받길 바라. 선배님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서영은 그 답장을 받고 한참을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에 이제는 누군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보람으로 다가왔거든요. 새로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은 서영은 다시 노트북을 켜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시간이 만들어낸 능력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욕바지로 시작했던 8년의 기록은 비로소 가장 빛나는 자산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막내의 비밀 노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영의 8년이 그러했듯 우리 모두의 노력도 언젠가는 제대로 빛을 보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